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 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뭐 시장은 뭐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되게 강했었는데요. 이제 뚜껑을 열고 일본 주를 지나다 보니 뭐 그다지 뭐 강하게 움직였던 그 기대감들이 조금 사그라졌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지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우리가 공매도 금지됐을 때의 시장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때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됐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대한 금리,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주식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지금 무리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던 시장이고요. 또 하나 이번 주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정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로 반영을 좀 그다지 반영이 안 되었다면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의 악화가 나오면 그냥 폭락하는 시장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건 즉시 그런 것들은 왜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이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악재만 나와도 시장이 쇼티지가 세게 들어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12월 달까지는 실적이 좋은 업종과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업종들을 우리가 타겟을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뭐 반도체 쪽, 그다음에 플랫폼 쪽, 그다음에 게임주, 그다음에 중대형주, 제약바이오 섹터 이쪽을 보는 게 우리가 큰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 수급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1월, 12월은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너무 겁먹지 말고 뭐 강한 기대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시장은 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살짝 밀린다 한들 이 자리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내용들이 시장에 좀 열려 있다. 뭐 최근에 또 나오는 것들은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살살살살 뉴스가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악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또한 좋은 업종들을 우리가 타점을 잡으면 시장 어렵지 않은 시기를 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빠졌다. 라는 것들은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내가 신규 편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섹터,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플랫폼, 게임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나쁘지 않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또 시장이 좋으니까요. 스몰 랠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12월 전에는 스몰 랠리가 한 번 올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몰 랠리에 편승할 수 있는 업종을 잘 보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랬던 저랬던 여러분들 많이 종목들이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종목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스터디 상담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을 보는 거, 종목을 보는 거, 그다음에 이 종목이 변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될 건지 그런 그 스터디 상담이 계획 중이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0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어느 네. 종목이세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레인보우 사셨어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16만 1,000원에 30%. 금요일에 좀 밀렸죠? 네, 그래서 더 내려갈 것 같아서 팔고서 다시 사야 되나. 이게 왜 그러냐면 로봇 관련주는 지금 우리가 11월 공매도 금지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시장의 네. 반응이 뭐냐면 실적이 안 좋거나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막 급락이 나와요. 네. 그 시장이 트렌드예요 지금. 왜 그러면 시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도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네. 실적 자체가 그다지 이렇게 막 돈을 많은 버는 산업이 아니라 이제 투자를 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오면 주가가 힘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일환으로 어제 좀 강하게 빠졌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단기적인 성향으로 내가 가져갈 거냐? 아니면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냐?
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커지는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뭐 작아지는 산업이 아니에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등락과 뭐 변동성이 있어 뭐 등락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간을 내가 이길 거냐 아니면 내가 단기로 들어갔다 나올 거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네. 시청자님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세요? 이 종목을? 저는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요. 네. 저기 지금 딱 중요선을 어제 찍으니까 차라리 그냥 약손실에 팔고 내려오면 12만 원대 다시 내려오면 그때 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단타라 그러잖아요. 네. 이 단타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조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맞아요.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매수가 됐을 때 이거 단기적으로 들어갔으면 손절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지수의 흐름이 꺾였다 그러면 손절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로 보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제 매매도 붙이는 게 단기로 보는 사람들은 어느 매매의 시점을 보냐면 아침에 시가, 그다음에 장중 매매, 그다음에 종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 장중에 사셨죠, 이거. 네.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벌써. 틀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강세장이라면 장중에 사는 게 맞는데 지금 시장이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그렇죠. 약하잖아요. 또 그다음에 금요일장이잖아요. 네. 이제 어제는 금요일이지만 금요일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단타 치는 게 좀 어려운 시장인 거죠. 이제 시장 상황이. 그러면 네. 이게 만약에 단타를 칠라라고 했었으면 종가로 들어갔어야 돼요. 종가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단기 매매가 시세가 이 종목은 탄력이 좋잖아요. 장중에 네. 5, 6%씩 많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보시는 거는 그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꺾이는 자리인데 금요일 때 한번 밀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거든요. 그러면 밀릴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살짝 이거 내가 들어갔을 때 진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었죠. 밀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종가에 팔아버릴까 하다가 못 팔고 그냥 네. 지나갔는데 네. 더 밀릴 것 같아서 많이 밀릴 것 같으면 그냥 월요일 날 약손실에 팔아버리려고요. 그냥 많이 밀리진 않아요. 많이 밀리진 않아요. 네, 이 자리가 이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고. 네, 여기 중간값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주식을 볼 때 네. 여기 저점, 그다음에 고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거 봐봐. 이 종목은 아까 업황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기대감이 네. 있는 거잖아. 약간의 기대가 나오면 이 종목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시세를 내고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네. 그죠? 이게 뭐예요? 이 급등을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뭐예요? 탄력이 좋은 거예요. 탄력 해보세요. 네. 탄력 해보세요. 탄력. 네, 탄력. 탄력이 좋아야 돼요. 이런 조그만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단기 매매를 할 때 이 종목이 한 번에 가장 강하게 들어올 때 몇 프로 올라갔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탄력이라 그러는데 이거 네. 보면 이 종목은 상한가도 들어가요. 그죠? 네. 탄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락도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센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이게 오늘 밀렸는데 이런 것들을 밀리면 여기 네. 저점과 고점에 지금 중간값 위에 있죠. 네. 여기가 변곡 라인이에요. 근데 네네. 이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았죠. 네. 이 거래가 실렸으면 문제가 8% 빠졌는데 거래가 실렸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월요일 날 보면 이 지지 라인이라 그래요. 딱 잡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네네.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월요일에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은. 살짝 그래요? 밀린다 해도 조금 더 버틸 네. 수가 있어요. 14만 원까지 밀린다 그래도 갖고 있어도 돼요. 왜 그러면 변동성이 한번 세게 들어올 때 팔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전 때문에 밑에까지 밀려버릴까봐. 네? 밀려면 좀 버티면 안 돼요? 그때 10만 원 선까지 또 밀려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깨지면 밀릴 수 있어요. 네. 깨지면 밀릴 수 있는데 그다지 네. 이거 깨진다 해도 그다지 버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 탄력이 좋은 종목이라 여기서도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하루에 6, 7%막 12%까지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네. 한번 강하게 들어오면 여기도 보면 15% 나오잖아요. 네. 여기 살짝 밀린들 좀만 버티게 되면 또 뉴스 만들어서 끌어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실적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탄력에 대한 강도가 세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만큼 많아요. 또 삼성전자에서 또 로봇에 관련 부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네. 로봇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또 움직여요. 그다음에 또 연말과 연초는 이 테마주가 많이 움직여요. 뭐 테마주로 네. 하면 뭐 로봇 게임, 뭐 AI, 막 의료 AI, 뭐 이런 것들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네. 각종 질병 관련주들, 뭐 바이러스 관련주들 이런 게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밀린다 해도 좀 갖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이런 종목은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네. 종목을 이것저것 교체하는 것보다 그냥 종목을 네. 좀 밀리더라도 좀 끌고 가는 게 낫고 이게 네.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게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거 맞아요. 아시죠? 예. 그죠, 맞죠? 네. 지금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네. 옷 젖어버려요. 막 좀 성절이 너무 너무 많이 나요. 적절하세요. 네, 맞잖아요. 가랑비에 옷 다 젖어버려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좀 보고 그다음에 네. 올라가고 좀 이제 이 주말 내내 어제나 엊그제부터 이슈가 됐던 게 주식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에 되면 이런 코스닥 종목에 대한 양도세 회피 물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밀린다들 우리가 퍼포먼스를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좀 갖고 가시면 17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 네. 매매보다는 물렸다고 손절하고 다른 거 사면 또 물려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런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들은 그냥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한테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많이 되셨나요? 네네, 많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대표님.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기 흥하해운이고요. 네. 2034원에 비중 10%요. 이거 따라가셨죠, 이거? 예, 네, 그러니까 장중에 막 따라가 다니신 거잖아요. 예. 근데- 계속 떨어져갖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요.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움직여요.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걸 많이 봐야 되냐 이렇게 일단 손절을 잘해야 돼요. 이런 조그만 종목들 변동성이 센 것들은 손절을 잘해야 돼. 근데 우리 개인들 손절 못 하거든요. 아까워서 못 하잖아요. 그죠? 뭐 이 업황은 뭐 다 알다시피 해운 업황은 좋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해운 저기 되게 안 좋아요.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으니까. 물동량이라 하면 배로 싣고 다니는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다음 발탁지수, 뭐 이런 것들이 발탁지수 같은 것들이 되게 안 좋아요. BDI 이런 것들 안 좋아요.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슈가 붙으면 이렇게 강하게 급등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테마주의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을 들어갈 때는 내가 시장이 꺾였을 때 종목이 꺾였을 때 바로 손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손절이 안 되니까 그냥 두는 거잖아요. 반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죠? 예, 그리고 못 팔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죠. 그래 이런 종목 할 때는 내가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좀 나를 고통스럽게 시간을 막 질질 끌고 시세를 눌러버려요. 이런 것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이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뭐예요? 딱 이렇게 한번 봐봐요.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예? 떨어질 것 같아요. 왜요? 떨어지면 무섭죠. 예.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요? 우리가 거래량이 보는 아직 저기 잡혀 없이 있어요.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우리는 개인들은 우리가 이제 그 거래량이라든지 이 종목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찾질 않고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시세만 보고 무서워해요.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뭐 2% 빠졌네, 5% 떨어졌네, 여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주식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시간을 줄 수 없다면 꺾였을 때 있잖아요. 꺾였을 때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다음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보세요. 이게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우리 시장에 사신 가격은 어디에 중간이죠. 예. 야, 뭐 가격을 3분등 해놨거든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딱 3번. 몇 번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거는 어디에 딱 중간이죠. 예. 중간은 변곡점이에요.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사는 자리가. 근데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가 바로 돌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라인에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힌트를 줬어요. 뭐를 힌트를 줬냐면 여기 올라가다 보면 2,000원에 맞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봐. 여기도 2,000원에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매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속 올라가다 밀리잖아요. 여기 올라가다 밀리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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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밀리잖아요. 그럼 요 가격이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그죠? 예. 맞죠? 근데 어때요? 여기로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
예. 거래가 있어야 받쳐 죽고 올라가 버릴 거잖아요. 거래가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정을 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야 이거 안 되겠다고 잘랐어야 돼요. 아, 근데 못 자른 거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럼 이걸 버려야 되냐?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버려야 되냐? 안 버려야 돼요. 왜? 지금 늦었고 근데 버리기 전에 얘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가 매집돼 있죠. 이렇게.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버리지 말라는 게 뭐냐? 이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상한가 들어간 적 있죠. 예. 그죠? 여기 여기서 상한가 들어가면 여기서 상한가 치면 수익 언저리가 내가 매수가까지 와요, 안 올라와요? 올 것 같기도 올 하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좀 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절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시세가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올 때까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중간가까지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기 물은 타지 말고 그냥 냅둘까요? 아니면 단가를 좀 낮춰야 될까요? 봐봐요. 우리 시선이 보일 때 지금 이 종목만 보이죠? 네. 아니 이렇게 눈이 이렇게 뜨면 지금 좀 우리나라 막 시장 좋은 종목들 지금 박앤세일 하잖아요, 그죠?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는 게 낫지 굳이 이거를 사는 거보다 맞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식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만 봐요. 다른 건 못 봐요. 왜 그러면 이걸 빨리 나한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얘를 얼른 팔아야지 이것뿐이 안 보이고 다른 건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만 살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렇죠. 얘를 샀다가 더 밀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더 와요, 안 와요? 맞아. 오면 그때 손절해요. 그리고 올라가 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많죠. 많죠. 그러면 이제 눈을 예. 살짝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 대형주가 지금 50% 빠져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 사가서 시간을 줄 거냐. 지금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안 나왔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거래가 없잖아요. 예. 거래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거래가 한번 탕 올라가요. 그러니까 탕 올라간다는 거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지만 한 번에 안 올라가고 거래가 이렇게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요것처럼 갑자기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다가 이렇게 퉁 하고 한번 올라오잖아요. 여기 똥 하고 올라오죠. 여기도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한번 퉁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때가 시그널이에요. 근데 그 시그널이 없잖아 지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네. 그래서 눈을 살짝 돌리는 거죠. 다른 쪽으로.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좀 50% 할인하는데 좋은 게 너무 싼 게 많은데 굳이 얘를 더 10%나 20% 더 사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종목만 짝사랑하지 마요.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예, 얘는 시간을 주고 알겠습니다. 1,900원 정도 오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1,900원이요? 네네. 네, 예, 건강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젠큐릭스 매수가 비중은요? 6,000원에 5%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정지 먹는 주식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밑에서 좀 더 샀으면 좋겠는데 어느 그래요? 정도 손에서 사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누가 좋다 그래서 샀어요. 테마로 붙어갖고 요즘 뉴스가 좀 있어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는데 요즘 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돈이 많이 들어와요. 이 코스닥을 네. 보면 이 종목 제키리스뿐만 아니라 뭐 한올바이오, 알티오젠, 뭐 제약바이오 쪽에 강하게 돈이 붙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순환 사이클 쪽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은 그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그 얘기하면 뭐냐면 실적 베이스가 없고 시가총액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러면 이 단기 매매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8,000원 라인에 오면 파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네. 8,000원 라인 있죠? 네. 네, 이거 쭉 끌고 가지 말고 8,000원 라인을 넘어가면 또 단타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사타 파르타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면 여기 변동성이 되게 세요, 안 세요, 이렇게? 되게 세요? 세죠. 세죠. 올라갈 때도 이렇게 세게 빡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어때요? 팍 떨어져요. 팍 떨어지죠. 그럼 올라갈 때도 지금 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럼 팍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럼 잘 판 사람만 수익이고 못 판 사람은 또 수익을 주더라도 손해일 확률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종목을 한 번 더 치면 8,000원 라인 있죠. 그때 팔아버리세요. 더 사지 말고요. 더는 사지 밑에서 네. 좀 더 잡으면 안 될까요? 이거 실적이 없어요. 네. 시가총액 900억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없어지진 않지만 재무적인 부담이 있는 기업들은 연초 되면 내년 초 되면 이런 종목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밑에 있는 종목, 그다음에 계속 적자 나는 기업들,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사지 말고 지금 올라가니까 막 더 움직일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더 간다고 얘기했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거의 한 80%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은 먼저 수익 내고 파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네. 반등이 들어오면 8,000원 라인에 매도하고 더 많이 사지 마세요. 네, 네, 성우씨 감사합니다. 결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홍민 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보이세요? 한미 반도체고요. 한미반도체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58,891원에 15%요. 네. 신고가잖아요. 예,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가는 움직이는 종목. 그죠? 어저께 제가 욕심 때문에 익절 안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시간이 너무 그렇게 나락으로 가니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가지고 시간이 안 좋아요? 월요일날 시간에가 안 좋았었어요, 이 종목? 완전히 뭐 재무 발표하고 나서 15분 만에 시간 외가 59,000원대로 하한가 나왔네요. 나가면. 시간에 하한가 나왔네요. 그죠? 네, 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월요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방송 많이 보세요? 제 방송? 네. 근데 항상 높은 곳에는 되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때가 좋으면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실적이 얕게 나오거나 실적이 작게 나오거나 이러면 쇼티지가 강하게 나와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매매는 짧게 치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여기 보면 이 파두라는 기업 아세요 혹시요? 네, 파주도 막 지금 그래서 지금 좀 파주 이 골라하는 거 아니냐 막 예, 그래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깜짝 놀란 실적을 발표했고 SK의 모멘텀이 완전 다 사라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항상 그래요. 이 가격의 위치가 높은 것들은 항상 다 쇼티지가 나와요. 그래서 높게 있는 것들은 정말 내가 트레이딩을 잘 못하거나 정말 빨리 내가 생각했던 수익이 많이 들어왔을 땐 얼른 수익을 챙기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좀 영향을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시간에 하한가가 들어왔다는 거는 예상안의 악재가 좀 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마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55,000원, 55,000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55,000원이 만약 깬다 그러면 그냥 종목을 빨리 처분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시간에가 9%고 잔량이 25만 주 살렸다면 월요일 날은 그래도 월요일 날 시장이 좀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도 좋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주를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8개는 줄 거예요. 그때 좀 팔아놓고 나중에 이제 주가의 추이를 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멘토님 월요일 날 55,000원을 지지하는 어떤 형상이 만약에 보이면 나와요. 그래도 나와요. 네,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어차피 월요일 날은 시장이 반등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뭐 만약에 금요일 날 뭐 급락이 나왔다. 뭐 이러면 좀 달라지겠지만 미국 시장 자체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침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도 이제 꼬리를 줄 수 있어요. 꼬리. 이제 확 밀렸다가 아침에는 왜 그러면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무조건 밀려요. 그게 이제 얼마큼 밀리냐에 따라서 장중에 꼬리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시장이 좋은데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를 어느 정도 희석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과의 믹싱인데 아침에 이제 확 밀렸다가 꼬리가 들어오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장중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꼬리를 잘 보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뉴스를 정확히 체크는 안 했거든요.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될 건데 한번 좀 너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네요. 네. 근데 HBM 이런 거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다들 그러니까 얘는 선반영 된 거라. 네, 선반영 됐어요. 네. 많이 맞네요. 생각보다 정년 대비 91%네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게 거품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좀 심해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 있는 것들은 저는 그래요. 뭐 2차 전지도 저번에 뭐 고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조금 더 빠질 수 있고 끝도 없이 가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주식을 살 때 이 고점에서 매매할 때는
바로바로 수익을 챙기면서 이 추이를 보는 게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 이제 잘 교훈을 얻고 네. 진짜 끝까지 가는 주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것도 경험해 보면 이제 다음에는 위쪽에서 살 때 좀 내가 조금 더 조심하고 내가 수익을 줬을 때 얼른 갖고자라는 게 지금은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하다 보면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과정이 들어오면 야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들은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훨씬 네. 좋지 않으면 그냥 급락 나와요. 왜 그러면 그거를 미래에 있는 거를 먼저 땡겨왔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반영 해보세요. 선반영 미리 네, 반영되는 거예요. 선반영. 좋은 걸 미리 네. 땡겨와요. 그 다음에 피크아웃 좋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으면 그냥 급락이 나와요. 이게 피크아웃이에요. 네. 이게 두 개. 그다음에 턴 어라운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거야라고 하면 기저 효과가 나와요. 이 네 가지 카탈로그를 가지고 주가는 움직여요. 그 네. 안에서 실적이라는 베이스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업황이라는 베이스가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수급 이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종목이 해석이 돼요. 이런 걸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좀 더 도움 나왔고요. 너무 제 걱정하지 욕심이 마시고. 제일 문제죠, 뭐. 그게 욕심이라는 거는 사람의 그 욕망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다음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가 더 큰 가치를 갖고 왔다. 다음에는 내가 고점을 살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체크를 했다면 그러지 않을 건데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자리에서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월요일날 꼬리 들어올 잘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체크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장중에 그냥 보내지 말고요. 꼬리가 네. 더 오르는지 보고요. 5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꼬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 팔아버리고 대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성공될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합니다. 네, 오늘 내일 강의를 하는데요. 지금 요즘은 정말 실적에 대한 두려움들이 시장이 많이 농후하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의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급락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스케줄을 꼭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언제까지 일어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내년 그 공매도 금지 끝날 때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이제 쇼티지를 숏커버링으로 치는 게 아니라 매도로 치고 버려요. 이제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내던지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적 베이스와 업황 베이스를 가지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강남에서 강연회 있고요. 내일은 부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주위에 계신 분들, 시간이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에 우리가 녹록지 않아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가 뭐 기대감이 되게 많았었는데 공매도형 기대감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결국은 뭐 우리한테 우호적인 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시장만 잘 보고 업종만 잘 선택한다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업종의 선택, 그다음에 종목의 선택을 잘 중요하게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영구 멘트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셀트리온 매수가 비중은요? 15만 9천 원에 20%. 좀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요, 좀 됐어요. 그랬어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셀트리온은 누누이 얘기하는 그냥 끌고 가자라고 말씀했던 종목이에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그냥 제약바이오가 이제 순환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그 업종이 셀트리온 삼형제, 그다음에 한미약품, 뭐 종근당은 말씀드렸는데 종근당은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건 우리가 그 계좌에 하나 담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을 뿐마다 그다음에 어제도 마찬가지고 뭐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되게 많이 쓰는 기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주주 환원 정책이 여느 종목보다 뭐 여러 가지 기업보다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이 퍼포먼스도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거는 뭐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제약바이오 삼성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끌고 가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저는 너무 좋게 봐요. 네. 전에 멘토님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때 매수를 했었어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길래 네네. 그 다시 얼마까지 오면 매도를 할까 이런 생각이에요. 단기적으로는 17만 원? 단기적으로 17만 원. 네, 17만 원 단기적으로. 여기 넘어가면 또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한다,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까지 끌고 가고요. 그 네.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7만 원 라인까지는 로멀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네. 또 수급도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동안은 뭐 개인과 기관들이 많이 이 매도를 쳤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슬슬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실적도 나쁘진 않거든요. 잘 나와요. 근데 뭐 그동안에 이제 제약바이오 세타들이 시장의 실망감들이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제 회복 기가다라고 보면 되고, 업종의 성장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회복 능력이 다른 업종보다 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에 좀 사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17만 원 넘어가면 매도. 아니야, 17만 원 가서 나는 좀 더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 그때 또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홀딩. 예, 그래서 한 10%더 매수할까 하는데요. 괜찮아 하세요. 예.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럼 합병 발표가 났고 합병 그 12월 달 넘어가면 조금 저기 상승할까요? 이제 조만간에 상승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그래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저는 계속 모아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를 좋지 않아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주주 환원 정책을 되게 많이 해요. 주주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쪽의 문제들을 볼 때 다른 기업들은 주주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진 않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를 좀 생각하고 있고 좀 감싸는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렇다고 실적도 지 않아요. 그다음에 뭐 이 어려운 대외 내적인 상황에서도 실적이 나는 거 보면 그냥 우리가 이 가격이면 우리가 사서 끌고 와도 큰 무리수가 없는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그럼 건강하시고요. 저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민 대표.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예. 매수값이죠? 33,400원에 50%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막 어디 단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보신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냥 저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흑자 전환한다고 그래서 예. 또 이제 반도체 업황도 좋고.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네. 주가가 반영이 됐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 주가의 반영이 먼저 돼요. 그러니까 선반영이라 그래. 그게 앞으로 이제 뭐 좋아진다 그러면 그거를 갖고 와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5만 원까지 갔나요? 35,000원. 네, 고점이. 35,000원. 예, 이게 10,000원부터 시작해갖고 최근에 10,000원까지 찍었다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3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네, 사신 가격은 어디예요? 첼? 윗부분이죠. 윗부분이죠. 저는 안 사요. 제라면 저는 안 사요. 왜 그러냐면 업황이 좋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더라도 이 부분들의 가격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나는 요 안에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2만 5천 원 분도 계시고 15,000원 분도 계실 거잖아요. 굳이 내가 여기서 살 이유가 있나? 이게 이제 시장이 좋으면 OLED 업황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내가 살 때 위치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 회사는 좋아져도 내가 사는 위치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여기 보면 뭐 2만 원 5천 원도 있고 뭐 3만 원도 있고 막 그런데 나는 가격이 어때요? 제일 위에 있잖아요. 예. 맞죠? 여기 제일 위에 이렇게 딱 잡았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리고 여기서 논하기에는 나는 저라면 저는 안 사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는 위치가 썩 좋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메리트가 없는 자리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확률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좋았던 것들 먼저 다 갖다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위치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낫고요. 예. 한번 쭉 올라오면 그냥 파세요. 네. 파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매매가 우리가 이제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이 매매가 좋은 매매는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거는 트레이더라고 해요. 전업하시는 분들 위에서 떠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빵빵 올라가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전업 트레이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전업보다는 이제 그 재테크하시는 분 아니세요? 직장 다니지 않으세요? 직장 다녀요. 네, 이건 그 고점에 있다는 거는 아무리 좋은 업종에도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종목을 밑에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종목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 내가 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매도를 할 수 있는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대다수의 저랑 이 상담하시는 분들은 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재테크 조그만 그 자본금들 여유 있는 자금을 주식을 사서 부의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좋은 거를 싸게 사는 게 좋고 비싼 거를 더 비싸게 팔기에는 환경이 안 맞으니 앞으로는 이제 이런 종목 올라가기 초기 시장에 잡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팍 올라오면 매도하고 수익 챙기세요. 네, 월요일 날 혹시 이제 반도체 영향 올라올 수 때문에 있어요. 한미 반도체 영향 때문에 반도체 주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쪽은 뭐 OLED 쪽이다 큰 영향이 없어요. 반도체 후공정. 예,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OLED 쪽으로 더 퍼포먼스가 더 많이 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LG디프라고 같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영향이 있지만 이거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알겠죠? 목표가 얼마 정도 매도할까요? 그냥 내 매수가 오면 그냥 매도하세요. 예, 그다음에 매수가 오면 이런 것도 볼 때는 이 단일가를 봐야 돼요. 단일가를 보면 한 2.91 정도 빠졌잖아요. 예, 이 천만다행이게 이 반도체, OLED,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은 한미 반도체 그다음 파두 아시죠? 파두. 파두도 실적이 안 좋아서 반도체 업종에 뭐 쇼티지를 줬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미국 나스닥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침에 딱 밀리더라도 좀 땡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격이 오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버전 비전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9,300원에 네. 40%요. 이게 더전 비중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은행하고 무슨 뭐더라 그게 건설 무슨 뭐지요? 대금 대납해주는 그거 허가되고 있다고 그런 걸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SI 쪽이라고 해요. SI 업종이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종목은 세력 종목이에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예, 이거는 누군가 매집을 해놨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도 좋고, 또 하나는 유통 물량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탄력이 되게 좋아요. 계속 횡보하잖아요. 물량을 끌어모은 거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다라고 하면 딱 맞는 종목이에요. 실적 좋고 도전비전이 전자세금 계산서로 시장에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기업들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가라는 것들은 어느 선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흐름을 봐보세요. 이거 어때요?
행보하죠. 예. 예, 행보하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뭐 산을 하나 만들었죠. 예. 요게 뭐예요? 요게 매집이라 그래요. 요 매집, 요 큰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또 놀링했죠. 그다음에 또 매집이 들어오고 물량을 누군가가 계속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3만 원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 있어요. 꽉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누가 이렇게 매집을 많이 개인들이 많이 매집을 하죠. 이렇게 봐봐요. 이 개인 수급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기관 외국인이에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죠. 여기 최근에 많이 들어오죠. 예. 예, 누군가가 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은 3만 원 넘어가면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3만 5천 원까지 홀딩하고 가시면 돼요. 직접 사셨어요 이거요? 네? 직접 사셨어요? 예, 예. 잘 보시는데요 이거. 근데 그 3만 5천 원 정도 되면 팔아야 되나요? 1차 이제 여기서 봐야죠.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 오히려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자리까지는 놀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량을 줬다 폈다 하는데 이게 매집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유통 물량이 별로 많지는 없잖아요.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라인에서 물량을 롤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줬다 폈다 하면서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뺏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월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이거 누구 핸들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바닥 라인에서 계속 월봉에서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끌고 가잖아요. 그거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예요. 물량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갖고 있으면 돼요. 35,000원 넘어가서 거래가 붙었다. 그러면 팔지 마세요. 그 안에서 거래가 붙으면 그때부터 오히려 또 강하게 이렇게 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산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거래가 붙었다 그러면 빡 올라가요. 실적이 좋은데 실적도 좋고 앞으로 모멘텀이 많은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물량을 계속 뺏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5,000원까지 홀딩, 35,000원에서 거래 붙으면 갖고 있으면 돼요. 예. 또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멘토님이 이제 네. 뭐 떨어진 종목에서 한 70% 떨어지면 거기서 절반 잡으라 그래서 네. 거기서 한 4만 한 5천 원 정도 가량 잡고 있거든요. 이게 8만 원 정도 갔던 주식이니까. 예. 이거는 이게 이 산이 있잖아요. 좀 이게 설명을 좀 시간이 있으면 좀 깊게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이런 종목들은 놀링이라 그래요. 놀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잡아놓고 물량을 누군가가 계속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박스권에 잡아놓고 봐봐. 요 안에 있죠. 요기 부분, 그다음에 여기 부분 봐봐요. 똑같은 그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한번 튈 거예요. 여기도 조만간에 이제 느닷없이 한번 튈 거예요. 이건 뭐냐면 패턴이에요. 물량을 뺏어가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요 라인에서 계속 놀링했다가 한번 강하게 들어오고 또 놀링했다가 한번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전형적인 매집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죠. 유통 물량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매집하기 좋고 개인들이 지치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뺏고 또한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리포트도 많이 나와요. 스몰캡 종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46,000원에 10%. 그래. 이거는 꺾이는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바이오니아는 뭐 저번에 탈모제 때문에 막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살 때는 보면 꺾이는 자리라 그래요. 이제 추세라고 그러거든요. 추세. 네. 이 추세가 어떻게 되냐라고 해야 추세는 조종이고 추세를 한번 만들면 쭉 밀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60일선을 보고 얘기해요. 흔히들 볼 때 주가가 올라갈 확률, 떨어지는 확률. 뭐 정답을 될 수는 없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툴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상황이 왔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쪽 상황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 보면 검은 선을 한번 봐보세요. 검은 선이 어때요? 네, 밑으로. 그죠? 여기는 올라갈 때 검은 선이 어떻게 돼요? 네. 위로 올라가고 주가가 네네. 떨어질 때는 검은 선이 어때요? 밑으로 가죠. 아. 근데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때요? 검은 선이 위로 가고 있죠. 그죠? 여기 주가가 떨어질 때 어때요? 또 검은 선이 밑으로 가고 있죠. 네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추세라 그래, 추세.
이제 네. 추세.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 가는 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향을 잡으면 그걸로 계속 올라가고 또 그 방향을 틀잖아요. 그럼 그 방향으로 계속 어느 일정 부분 동안 계속 나가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검은 선이 위로 올라갈 때가 야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나 떨어질 거예요라고 얘기하는데 사신 거잖아요. 아, 이제 약간 좀 보이세요? 네네. 이제 다음에 살 때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61선이 꺾인 자리에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살 때라도 저 추세가 꺾였구나. 추세라고 하면 이게 만들어지면 6개월, 3개월, 2년까지 이 추세가 만들어져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빠져버려요. 뭐 짧게는 뭐 3개월, 6개월, 1년, 2년까지, 길게는 3년까지 빠져요, 주식이. 그게 이제 검은선 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내려오느냐.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주가가 어때요? 검은선이 쭉 내려오는 건 뭐냐? 야, 추세가 빡 꺾였구나. 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적이 좋아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어때요? 봐봐 이제. 지금 어때? 지금 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팔아야 돼요? 아니죠. 왜? 안 팔아요. 왜요? 우리가 이제 그걸 또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요 라인에 있잖아요. 요 라인. 그러니까 4,500원 라인이 네. 계속 박스권을 하단을 잡고 있다가 이때부터 이제 9월 달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9월 달, 10월 달까지 밀렸어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종목은 뭐가 많았냐면 신용이 많았었어요. 신용. 빌려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희석이 됐어요. 이제 신용이 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 신용 물량에 대한 쇼트지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4,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종목의 문제가 45,000원. 45,000원. 4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빠졌고 신용 물량이 희석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가격이 4만 원이에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이에요. 그때 파는 거예요. 네. 지금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될까요, 그냥? 좀 기다리는 게 낫겠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고. 더 사지는 말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 예. 어떤 공부했어요? 지금 내려가는 추세라고. 사지 말라고. 근데 이거 또 샀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속상할 거잖아요. 공부하면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 이제. 그러면 나 같으면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이거 김영구 멘토가 얘기했으니까 이 검은 선 이제 올라가는 거 한번 찾아볼까? 그거 한번 사서 올라가는지 보면 되잖아요. 네. 그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천천히 배워가면서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중요하구나. 이걸 좀 하나씩 찍고 넘어가면 우리가 다른 종목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네. 그냥 쉽죠? 기다리는 게 기다리면 안 되고 이제. 말씀대로 이 종목은 이제 기다리되 내가 이제 다른 종목을 한번 사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라인을 이렇게 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종목을 내가 스스로 한번 사봐야지.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60일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한번 사봐야지. 그거 사봤는데 진짜 올라가. 그러면 이게 뭐냐? 나만의 이제 매매 기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제 이거 안 살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네. 확실히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내시기 바라고 4만 원에서 3만 5천 원에 꼭 파시기 바라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찍어주는 종목 상담을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종목을 보는 눈을 내가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보이지 않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만, 짧은 시간이라만 이를 딱딱 찍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노트에 필기게 하셔서 좀 여러분 걸로 가져간다면 나중에 주식 사는데 주식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 코치를 볼 때는 메모장을 갖다 놓고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정리하셔서 아마 그 종목을 내가 스스로 사는 그런 실행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주식에 성장하는 게 확실히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2부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